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이소우가에 관한 나의 생각들 제7화 팔려가는 당나귀 편입니다. 어떤 농부가 아들과 함께 읍내장터로 당나귀를 팔려고 길을 났었다. 읍내장터가 꽤나 먼 거리에 있었다. 시골길을 타박타박 먼 거리를 걷다 보니 부자는 다리도 아프고 갈증도 느꼈다. 때마침 우물터가 눈에 띄었다. 부자는 갈증을 달래기 위해 우물가로 다가갔다. 우물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아낙들이 그들 부자를 보게 되었다. 아니, 당나귀를 그냥 몰고 가잖아. 미르란 사람들일세. 타고 가면 편안할 텐데 말이야. 아낙네들은 그럼 그렇고 말고 하며 부자의 행동 거짓을 비웃었다. 그제서야 그렇구먼 왜 그런 생각을 진작 못했지 하며 농부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한동안 걸어가게 되었다. 어느 너티나무 아래에 있는 쉼터에서 몇 사람의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 노인들이 그들 부자의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아니, 아무리 말세라지만 글쎄 젊은 아들놈은 마귀를 타고 늙은 아비를 걷게 하다니 저런 부려막지만 놈 같으니라고. 노인들은 참 한심한 꼴도 본다는 투로 농부 부자를 향해 마구 손가락질을 해대었다. 노인들의 그 말을 듣게 된 아버지는 이제 당신이 나귀를 타고 순둥이 아들에게 고삐를 잡고 걷게 했다. 그들 부자가 한동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던 여인네들이 저희끼리 헐끔헐끔 농부 부자를 보고 수근거렸다. 어린 자식을 마부로 삼아 애비가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여인네들의 말도 옳은 것 같았다. 농부는 그렇게 욕을 얻어먹은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아들까지 당나귀 등에 태웠다. 부자가 함께 나란히 당나귀를 타고 가면 남들이 보고도 아무 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랬는데 그럭저럭 읍내장터가 시야에 들어올 지점이었다. 이젠 읍내까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는데 밭에서 김을 매던 농부가 두 부자를 한꺼번에 등에 태우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는 당나귀를 보고서는 불쌍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에이키 미련한 사람들아,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래 어째 두 사람이 한꺼번에 그렇게 타고 간단 말인가.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었어야 원 아닌 게 아니라 당나귀가 지치고 쓰러질 지경이 되어 있었다. 부자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딴에는 머리를 쓴답시고 이번에는 장대에 당나귀를 묶어 매달아 놓고 앞 뒤에서 들고 가기로 했다. 나귀야, 지금까지 너만 힘들게 했구나. 하지만 부자가 장대에 매달고 가는 당나귀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별꼴도 다 본다는 듯이 소리치며 깔깔깔깔 웃기 시작했다. 참 세상에 이들 부자처럼 어처구니 없을 만큼 어리석고 줏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가 얇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군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나 어리석고 미련스러울 지경으로 우둔한 처신을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는 게 세상사 같을 것입니다. 과거사를 해고해 보면서도 반성하고 후회해야 할 일들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테니 해보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필부로서의 어리석음이나 우둔함이야 그저 그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뿐인데 일국의 통치자가 주태도 없고 기가 얇아 우왕좌왕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전 국민이 입게 되니 문제의식 막서는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반려하던 당나귀란 이 우화를 읽어보면서 나는 조선조 말기의 왕 고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무슨 작품을 집필하기 위해 그의 행적을 탐구해 보다가 그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너무나 답답하고 애달프다 못해 화까지 치민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새삼스레 검색을 한번 해보니
고족을 향해 나와 같은 심정을 토로한 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조선일보의 땅의 역사를 연재하고 있는 박종인 기자는 고종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신랄하게 비판한 글도 업로드시켜 두었더군요. 하지만 그 글은 내가 인용할 수 없겠습니다. 본격적인 정치론에 속하는 글이 되어서요. 하지만 박종인 기자는 고종의 처신에 환멸을 느끼다 못해 마구 분노의 정을 쏟아 부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글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가볍게 한번 인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종을 가련한 조선조 말기의 왕으로 서술한 예가 많은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었다. 그는 1864년부터 1895년까지 조선조 말기의 왕이었고 1895년부터 2년간은 대조선국 군제였고 1897년부터 1910년까지는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일본과 서구 제국들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쳐들어온 시기를 빼더라도 그는 30년이 넘는 시간을 보위에 앉아 있었다. 무려 46년간이나 1인자로 군림한 셈이 되었다.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고종은 내치나 외치에 있어 이렇다 할 업적을 단 한 가지도 못 쌓고 외세의 침략적 빌미만 제공하다시피 했었다. 그에게 조선은 그의 개인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 같았다. 국가와 국민의 운명은 거의 안중에 없는 듯 했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다시피 했다. 그의 탐욕과 무능함은 조선을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개혁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국가 자원을 팔아 자신의 금고를 채웠으며 백성을 더욱 가혹한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결국 그는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끝없는 사치와 향락을 멈추지 않은 최악의 군주였다. 박종인 기자는 고종의 우유부단함과 무능의 결과물을 다음과 같은 5 항목으로 정리해 두었더군요. 첫째, 고종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조선을 무장해제시키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왕이었다. 이를테면 조선은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서양 함대에 맞설 수 있는 수준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고종은 국방보다는 자신의 친위부대인 무의소에만 모든 병력과 군비를 집중시켰다. 그로 인해 조선의 실질적인 방위력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외세의 침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결국 조선은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외세의 각축장이 되어버렸고 이를 막을 힘조차 없는 약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다. 둘째, 고종은 학쟁을 저지르는데 외국 군대를 이용한 왕이 되었다. 고종은 백성을 보호해야 할 왕이었지만 오히려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백성들을 학살했다. 이를테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고종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다. 이후 일본군까지 개입하여 조선은 자국 내에서 청일 양국의 전쟁터가 마련되고 말았다.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친 아간 파천 이후 고종은 러시아 군대까지 끌어들이며 조선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백성들의 저항과 개혁 요구에 대응하기보다는 외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던 무책임한 군주였다. 셋째,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왕이었다. 고종은 1894년 새로운 화폐인 백동화를 대량 발행했지만 대책 없는 그 화폐 개혁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무너졌다. 국고를 탕진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는가 하면 심지어 통나무, 우가사리까지 세금을 매겨 백성들을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자신의 사치를 위해 국가 재정을 탕진했으니 자신의 생일잔치를 위해
폐선을 사들이고 궁궐을 확장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다. 궁궐 중군의 국가 재정을 낭비하면서 관리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넷째, 그는 개혁 세력을 몰살시키고 부패한 친척들로 조정을 천왕이 되었다. 고종은 조선을 개혁하려는 모든 시도를 가로막았고 충신들을 제거하는 데 힘을 썼다. 개혁을 주장하는 대신들은 목숨을 걸고 상소했지만 고종은 이를 묵살했다. 심지어 개혁을 추진하는 인사들이 반역자로 몰려 처참히 몰살당했다. 고종은 민씨 일가를 중심으로 조정을 구성하며 부패한 친인척들이 조선을 농락하도록 방치했다. 다섯째, 고종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고도 호의호식한 왕이었다. 고종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순간에도 자신이 아니만을 걱정했다. 을사조약 체결 당시 고종은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약속받는 조항만 신경을 썼다.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도 그는 일본으로부터 그에게 사례금을 받고 평온한 생활을 유지했다. 을사조약 체결 6일 전 일본 공사는 고종에게 2만 원, 현재 시세로 약 25억 원의 기밀비를 지급했다. 고종은 나라를 지키는 최소한의 저항도 하지 않고 조선을 일본에 넘긴 대가로 돈을 챙긴 셈이었다. 박종인 기자는 고종이야말로 조선을 망친 원흉으로 결론 지었더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겁쟁이 토끼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